오늘은 아메리카 단원입니다. 아메리카 속으로. 아메리카에는 어떤 국가와 도시가 있을까요? 자, 아메리카의 위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시아와 유럽 배웠었죠?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는 대륙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신대륙이라고 불렀는데, 신대륙이라는 건 지나치게 구대륙 중심의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 신대륙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원래 있었던 대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입장에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아메리카로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고요. 위에는 북아메리카, 아래는 남아메리카라고 불러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보면 지역 구분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바다를 좀 보면은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으로 접해 있어서 유럽과 연결되고요.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바다를 파나마 지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구분합니다. 위쪽이 북, 아래쪽이 남이죠.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따른 구분. 사실은 여기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멕시코라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그 라틴 아메리카와 종족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이 지역을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나다, 미국이 앵글로 아메리카죠. 얼굴 생김새도 좀 다르잖아요. 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여기 사이에 있는 게 파나마 지협이거든요. 여기 캐나다, 미국이 있고요. 멕시코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북아메리카 먼저 볼게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쿠바 등이 있고요. 주요 도시에는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캐나다의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과 가까운 그나마 좀 남쪽 지역에 많이 도시가 분포하는 편이고요.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고대 문명 유적도 있고 여기는 적도 부근에 있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연중 온화한 봄 날씨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여기에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멕시코시티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할리우드 보이죠? 우리 놀리우드 아프리카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할리우드 미국 LA에 있는 유명한 그 영화 산업 중심지죠.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테오티우아칸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자, 남아메리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이 있습니다. 자, 브라질 큰 도시들은 대부분 해안에 분포하는데요.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이가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고요. 탱고와 낭만의 도시입니다. 콜롬비아는 보고타, 에콰도르는 키토, 페루는 쿠스코. 이런 지역은 모두 다 고산 도시,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지만 높은 해발 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좋아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이죠. 브라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 쿠스코의 태양제, 인디언의 얼굴을 하고 있죠. 자, 아메리카 속으로 어떤 자연환경이 나타날까요? 북아메리카의 주요 지형은 서부에는 높고 험준한 로키 산맥, 동부에는 오랫동안 침식받았던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 쪽은 조금 지형이 안전한데 비해 서부에 있는 로키 산맥은 여전히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약간의 지형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야와 하천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평원, 그레이트 플레인스라는 대평원이 있고 그 평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서부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고요. 이게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의 서부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고요. 이 지역을 쭉 길게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가 칠레죠. 그리고 동부에는 오래되고 안정화된 고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내륙 저지대에는 아마존강이 있죠. 네, 이렇게 왼쪽에 로키 산맥, 오른쪽에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왼쪽에 안데스 산맥, 그리고 아마존강 이런 곳이 있죠. 자, 로키 산맥 중요한 관광 자원이고요. 미시시피강 물자 운반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칠레에 있는 안데스 산맥의 비아리카 화산은 지금도 활동을 하는 지역이 그 화산이 있는데 그걸 비아리카 화산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은 지형이 아직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발생하죠.
자, 아메리카의 기후입니다. 한대기후부터 열대기후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징!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냉대 및 한대기후, 대로인데요. 알래스카 있는데 라고 볼 수 있죠. 북아메리카의 북부 지역에서 겨울이 춥고 길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정말 춥죠. 영하 30도 가까이 되는. 네. 자, 한대기후 지역의 북극곰 주의 표지판이고요. 온대기후도 나타나요.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지역에서는 온대기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많이 분포하고요. 건조기후도 분포해요. 북아메리카의 내륙 지역이나 남아메리카의 남부 내륙 지역에는 이제 지형이 그 습한 공기,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습한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가 많이 안 오는 지형이라서 건조기후가 나타나죠. 열대기후도 나타나요. 여기 연중 30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 강수량 엄청나죠.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도 나타납니다. 아마존강 구역인 그쪽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자, 아마존강 변의 수상가옥이고요. 고산기후도 나타나요. 아까 계속 고산기후 얘기했었는데 적도 주변의 안데스 산맥 일대, 높고 험준한 지역에 높은 지역으로 가면 적도 부근이지만 연중 온화한 봄 날씨 같은 살기 좋은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키토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고산도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나타나는 아메리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유럽계부터 원주민까지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유럽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주했던 사람들, 그런 유럽계가 많고요. 히스패닉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남서부 지역에 좀 분포하는데 이제 멕시코계, 좀 섞여있는 그런 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계, 아프리카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갔기 때문에 아프리카 개도 여전히 많고요. 아시아계, 우리나라의 LA 한인타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원주민, 1% 미만으로 원주민 보호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은 이쪽 지방, 서남부 지방, 아프리카계는 동남부 지방, 아시아계는 서부 지방, 원주민은 이런 지역의 보호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유럽계 백인이 다수인데요. 프랑스의 일부 지배를 받았던 퀘벡주는 프랑스계 주민의 비율이 높아서 여기는 프랑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이주 정책으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해외에서 온 이주자이고요.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 기존의 원주민 문명이 번성이 있었고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식민 지배했었죠. 그리고 대규모 농장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이주했었고 원주민, 유럽계, 아프리카 간의 혼혈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혈인,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원주민, 안데스 산지에 위치한 페루나 볼리비아에는 원주민이 여전히 살고 있고요. 유럽계는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유럽인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백인의 모습. 아프리카계, 대규모 농장이 발달한 브라질이나 카리브해 연안의 자메이카 지역에는 아프리카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문화는 앵글로 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 사용하고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대부분 에스파냐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해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예수상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크리스트교에서 예수를 다 믿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존의 카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새롭게 나타난 교회에 가는 걸 신교라고 보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구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천주교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굉장히 문화 혼종성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섞여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프랑스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멕시코에는 성모상도 있고요. 그 다음 자메이카에서는 레게 음악,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 다양한 문화가 나타납니다. 자, 캐나다 퀘벡주에서 뉴 프랑스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인데 이제 갈색 피부의 성모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의 성모가 아니라 갈색 피부의 성모상. 그리고 자메이카에서는 레게 음악 유명하고요. 그다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남부 유럽에서 왔었던 탱고가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여기에 영향을 주면서 탱고라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아메리카에는 초국적 기업이 많습니다. 초국적 기업이 뭘까요? 그 전에 먼저 글로벌 생산체제를 볼게요. 세계 여러 지역들의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걸 글로벌 생산체제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생산체제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국적 기업입니다. 초국적 기업은 글로벌 생산체제를 주도하면서 국경을 넘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즉, 구글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구글 본사, 그러니까 구글의 그 기업이 미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죠. 그런 거라 볼 수 있어요. 제조업, 농산물 생산과 가공, 관광, 금융, 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기획, 관리, 연구, 생산, 판매 등의 기능을 최적 지역에 분산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공간적 분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를 생산해내야 된다. 그럼 생산시설은 노동력이 많은, 그리고 생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죠. 그리고 자회사, 그러니까 본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그것과 연결된 회사들 설립하고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합니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은 이제 본사가 미국에는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초국적 기업들은 본사만 미국에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생산하는 시설은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코카콜라겠죠. 코카콜라의 본사는 이제 미국에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만드는 시설들은 다양한 국가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본사에서는 주요 경영 전략을 세우고 해외 자회사와 협력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제 자회사 콜라는 페루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 초국적 기업의 입지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서 그 외에도 가치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는데 그걸 부가가치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치열한 경쟁과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해내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경 지역의 사례를 좀 보면 일자리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면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국적 기업이 이제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데요. 기업 이전에 따라서 그 기업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초국적 기업의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문화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다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자동차, 철강들이 굉장히 발전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들에서 이제 이런 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는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녹슨 지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번영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이제 녹슬어서 사람들이 안 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러스트벨트를 좀 지원을 해서 이 도시, 죽어가고 있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